10명 중에 7명이 가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는 것을 질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어떤 질문에도 그 마인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모든 면접의 시작은 뭐냐면 말에 하는 내용이 10명 중에 7명이 하는 사람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거나 뭔가 얘기를 하실 때, 회의를 하거나 뭐 할 때 10명 중에 7명이 하시는 사람의 내용을 하지 않거나 반대로 10명 중에 1명 정도 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또는 그런 내용을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본인 스스로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닌 사람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범해지기 해야 됩니다. 평범해지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난 독특해. 뭐 요즘 뭐 폼나고 독특하고 이래야지. 그 SK텔레콤 들어가시려면 그렇게 폼나면 안 돼요. 네, 폼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상식적이어야 돼요. 10명 중에 7명이 가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행동에 옮길 수 있는지를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엄마나 아버지, 친구, 친척들한테 엄마 나 좀 나 좀 일반적인 사람 같아 아니면 독특해? 대부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독특하지. 엄청 독특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진짜 물어봐야 돼. 엄마 그거 안 돼. 그러면 나 회사 떨어져. 지금부터 여러분들 계속 엄마한테 물어봐. 일주일 단위로. 엄마 나 좀 일반적이 됐어? 말하는 거나 좀 일반적이 됐나?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또 일주일 후에 또 물어봐. 이거 됐어? 좀 된 것 같아. 그럼 나중엔 무슨 얘기 듣는지 알지? 우리 새끼 어른스러워졌네. 이 얘기 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른스러워졌네. 얘기 들 때까지. 이게 먼저 선결 조건이에요. 이게 선결 조건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강의 듣고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야 돼. 한 달. 한 달 동안 계속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안에 붙어야 됩니까? 한 달 안에 붙어야 됩니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퍼스널리티는 뭐라고 그랬죠? 인류에 대한 의무감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의무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무슨 뭘 할 줄 아는 경력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업무적인 지식, 마음가짐을 바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테크니컬한 것을 바라지는 않겠죠. 예, 어차피 잘 못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격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죠. 제가 왜 상식적 사고 인격자를 얘기하냐면요. 탁월한 차별성입니다. 탁월한 차별성. 특히나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저런 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소위 얘기해서 나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에서만 이거 뭐 취업해야 돼? 주섬주섬 해도 됩니다. 정본부장 영어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나 저를 너무 좋아해. 이유는 딱 이겁니다. 얘 많이 상식적이야. 또 어때? 납득이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가 좀 퍼스널리티가 있네. 말씀드리는 거 정확히 나는 이렇게 체크해 보셔야 나는 인격자인가? 아니죠. 스스로 생각할 때 아니죠. 맞죠? 아직은 아니죠. 인격자셔야 되네. 그게 여러분들이 차별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뭐 뜻을 잘 모르시죠?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신 분. 이게 뭐 대충 그런 뜻이겠지만 어쨌든 보통 메르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그렇죠? 이게 진짜 전사의 기질과 시인의 영혼이라는 이제 뜻인데 왜 이걸 써놨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계적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적 인간이 뭐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뭐 그럴 수도 그 정도로 괜찮아. 근데 그거는 좀 약해. 왜냐면 열정과 냉정으로 가시면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냉정하시지 마시고 열정도 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그거 제가 허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는요 상당히 중용적인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열정과 냉정이 섞여져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어쩔 땐 엄청 뜨겁고 어쩔 땐 차갑고 왔다 갔다 하면 무서워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사의 기질이라는 게 뭐죠? 이게 사실 영국 애들이 좋아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 빅토리아 시절에 대영 제국을 이룰 때 영국 교육계가 야 우리는 이런 인재를 만들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영 제국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인재를 만들자. 어떤 인재를 만들자? 전사의 기질도 가지고 시인의 영혼을 가진다. 두 가지를 따로 가지고 있지 말고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중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짜 면접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마음가짐을 넘어선 정말 어떻게 보면 초벌이죠. 초벌. 여러분들 거대 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거대 담론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인기 없어요. 회사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소소한 걸 아는 사람들. 소소한 걸 어떻게 알죠? 막 일부러 외우나? 아니요. 오다가도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것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오자마자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준비하셨을 분들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상당히 유리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생활의 발견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라이프가 아니라 리빙이라는 얘기죠. 리빙. 살림이란 말보다는 리빙, 생활. 이 생활에 대한 여러분들의 발견. 솔직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대기업들도 결국은 다 생활이에요. SPC 뭡니까? 파리바게뜨 맞죠? 그 양반 거기 그 회사가 관심 갖는 게 뭘까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의 일반적인 동선일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 SK텔레콤도 관심을 가진 게 그럴 거고. 지금 특히나 이제 유통 쪽 회사들이 더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죠. 왜? 이제는 뭔가 제조업 해가지고 뭐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소소한 생활적 관련돼 있는 부분들 회사들이 다 지금 뜨고 있습니다. 또 그 회사들은 당연히 그런 소소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뽑겠죠.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뽑아요. 이제는. 예, 이제 막 거대 담론하고 뭐 배 만들고 큰 거 만들고 이게 관심 없어. 보험사, 증권사 뭐 그런 얘기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일반 커스터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소소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 남들 다 아는 거 아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만 더 이 부분 왜 중요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고전을 많이 보라는 얘기를 하냐면요. 고전에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예를 들면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같은 거 한 권의 책 안에서 아직도 그 인터넷 찾아보면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한 번도 인용 안 된 것들이 90%예요. 90%. 거기 나오는 주옥 같은 얘기들은 거의 다 인용이 안 됐어. 그러니까 남들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썼어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해내는 게 뭐다? 그게 승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죠. 제가 하는 단어들을 외우고 쓰라고. 왜 그럴까요? 주로 여러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이죠. 또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힘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들이나 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핵심적 단어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핵심적인 단어. 미팅이든 뭐든 핵심적인 단어. 그 단어만 들어가면 인간이라는 게 되게 웃기는 게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만족을 해버려. 단어만 딱 들어오는 순간 오케이 만족. 남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막 사랑한다 한마디면 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하나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그 단어, 그 승자의 언어라는 거죠. 그걸 그럼 어디서 찾느냐? 제가 이제 그거죠.
종이신문의 중요성.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털에서 정리해 줬던 정보를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정말 무식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신문을 읽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고,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한번 이런 마인드로 종이신문을 읽으셔야 돼. 요즘 도대체 기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번 내가 한번 보자. 오늘 어젯밤에 누구랑 술 마셨어 얘네들? 한번 보자. 어느 기자가 도대체 어저께 어느 금융이 누구랑 술을 마셨는데 무슨 얘기를 한지 한번 읽어보자. 왜? 대부분 그렇게 쓰는 거거든. 대부분 그렇게 저녁 먹으면서 나왔던 얘기 쓰고, 그럼 그 사람들 저녁 먹으면서 얘기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이슈. 한간의 소위에서 대한민국의 이슈들 아닙니까? 그 이슈에 되는 승자의 언어를 거기서 따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저는 그래서 종이신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을 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갓 이름 없는 취준생에서 뭘로 만들어준다? 상류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심히 넘기고, 소위 얘기해서 포털에서 해줬던 1등 많이 본 기사, 1등 여러분들 남들이 많이 본 기사를 왜 읽어요? 남들이 많이 본 기사를 왜 읽습니까? 남들이 많이 본 기사는 되도록이면 읽지 마십시오. 되도록 읽지 마시라는 거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 종이신문을 읽어나가면서 가고, 자, 그럼 제가 종이신문에서 특히 제가 이제 조언을 주고 싶은 거는 유통을 꼭 보셔야 돼. 취준생일수록. 유통. 왜? 저작거리 사람들이 욕망을 볼 수 있으니까. 뭘 좋아하는지. 유통면을 꼭 보셔야 이거지. 그 다음에 뭐죠? 산업부 이런 거 괜찮고요. 대기업 기사는 안 봐도 돼요. 여러분들. 대기업 가겠다고 대기업 기사 볼 필요 없어요. 왜? 대부분 다 홍보기사야. 홍보기사. 누구 재벌 띄워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유통부 작은 것, 소소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맨 뒤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뒤로 나오면 오피니언이 나오죠. 오피니언. 이제 썰 좀 풀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기자 24시나 이런 것들을 한 번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 기자 24시하고 사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들이 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돼. 오히려 이쪽 면, 사설면 말고 이쪽 면인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면, 첫째 단어를 꽂아 발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오늘 무슨 단어 머릿속에 딱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가자 이거죠. 자,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게 신문들을 보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왜 그까지 인도했냐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기 위한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높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날 뽑아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안 뽑힙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그 회사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한마디로 사장편이 돼야 돼. 뭐죠? 저는 나 같은 사람들을 나는 이런 거죠. 너 나 뽑아줘서 빨리 월급 줘야 돼, 이게 아니라, 야, 나 뽑으면 월급이 얼마나 나갈까? 거기다가 책상 비용에 요즘같이 힘든 시절에 월세 그런 걸 다 내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인드를 한 번이라도 하고 들어가잖아요. 얘기가 아주 술술 풀립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장님께서 또는 누구랑 면접을 하실지 몰라. 솔직히 잘 말씀드리면. 팀장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힘드세요 요즘에. 많이 힘드시다는데 얘는 왜 내 걱정을 하지 지 걱정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진짜 힘들거든 그 사람들. 그냥 힘들어. 벌써 어떻게 한수 더 접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속이라는 거지.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죠. 전쟁 이기려면 자기부터 속여야 된다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겁니다. 자기 체면을. 내가 보스라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회사를 보면 내가 안답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전문 강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대기업은 난 크니까 무조건 좋아. 뭐 중소기업 작지만 뭐 잘 뽑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왜 내가 대기업을 가고 큰 기업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지. 내가 왜 삼성을 가려고 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그냥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하면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은 뭐죠? 그냥 큰 기업. 뭐 월급 많이 주기 보다 그냥 대기업은 이거예요. 한국형 MBA. 누차 얘기하지만 돈 받고 다니는 MBA. 응? 돈 받고 다니는 MBA. 일 좀 배우는 곳. 뭘다? 규칙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규칙을 알아. 그 비즈니스적인 규칙,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비즈니스 규칙을 알게 된다는 것까지. 거기서 뭐 들어가 사장이 되고 이건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고. 글로벌 컴퍼니는 뭐다? 글로벌 컴퍼니에서 여러분 배우는 건 이겁니다. 이게 사실 되게 웃기는 게요. 대기업에 있다고 해서 삼성 가면 대기업 아닙니까? 뭐 좀 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틀리냐면 이 글로벌 컴퍼니라는 거하고 우리 삼성도 글로벌 컴퍼니지만 틀린 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모기업인데가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이 전체 나라가 가져가는 규칙이 똑같아.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스탠다드를 알게 돼. 그 감을 알게 돼. 그 감을 배우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나는 그거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컴퍼니 가서 뭘 한 다음에 내가 뭘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여기 꼭 가서 그걸 배워야 되겠어 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라 이거지. 글로벌 마인드, 뭐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어빌리티가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 글로벌 회사를 다니면 여러분들 이런 마인드가 들게 됩니다. 난 지금 당장 뉴욕 가서 누구랑 싸워도 이길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여기서 우체국 보험에서 있으면 그런 생각 안 들잖아. 그런 생각 안 들잖아. 나하고 쟤하고 별개의 문제 같지만 예를 들면 자꾸 이제 외국 애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안 만나도 돼. 영어를 잘 못해도 소위 얘기해서 그런 마인드가 든다는 것이 바로 글로벌 어빌리티입니다. 내가 그런 어떤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지구촌에서 내가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디 뉴욕에 가서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왜 드냐면 아니까. 뉴욕하고 여기서 어떻게 송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야망을 실현해줄 작은 거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장까지 된다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타겟팅을 찾기 나름인 건데 아무튼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뭐 SPC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대기업이지만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뭐 삼성, 현대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럴 테니까. 그래서 그런 야망을 실을 작은 거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타트업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알겠는데 제가 학교 들어갈 때 스타트업 하셨던 분들이 지금 잘된 분들은 안 된 분들이야 뭐 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잘된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인데 뭐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벤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올 시장을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10년 뒤에는 무조건 뜰 사람이 뭔지 알죠. 뭐 로봇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면 어떻게 돼? 배곰죠. 배곰지. 당장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부모가 돈이 많아서 가 있든 아니면 난 내가 또라이에서 가 있든 뭐든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가 있으면 와 알아서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을 인내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는 최소한 사장까지는 못 되더라도 뭐 누구 사장한테 야자할 수 있는 부사장 정도는 돼 있는 거죠.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일 먹을 것이면 오늘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사라는 걸요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미리 가 있을 수 있느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집이 좀 뭐 예를 들면 나 여유가 좀 있다. 아니면 나는 사장 아니면 나는 안 돼. 난 뭐든지 나는 뭘 잡아봐야 되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시장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자기가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스타트업이에요. 자, 그럼 면접에 들어간 이제 그럼 지금까지는 첫 번째 아니었느냐? 예, 0번째 조언이었고 지금부터 첫 번째 조언. 자, 면접을 왜 합니까? 그러면 자, 면접 왜 합니까? 면접 왜 합니까? 당연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냥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면접을 보고 떨어뜨려야 되죠. 네, 당연한 거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근데 그러면 회사의 본질은 뭐냐?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회사의 본질. 우리가 원래 회사의 본질이라면 경영학과적인 마인드는 뭡니까?
뭐 이윤 추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회사의 본질은 뭐냐면 셀러리맨이라는 거의 개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왜 제 얘기를 듣고 있냐면 셀러리맨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셀러리맨이 되겠다는 겁니다. 조직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조직 안에 들어가겠다는 얘기. 뭐 잠깐이라도 어쨌든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 회사는 책임 소재를 밝히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가 없으면은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면접을 보는데 이 책임 소재에 대한 개념. 아, 회사라는 존재가 뭐냐? 책임 소재의 법칙을 명확하게 밝힌 생명체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이거 누가 했어야? 이거 누가 했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런 개념에서 나는 책임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마인드가 없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소위 얘기해서 면접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얘는 뽑아놓으면 큰일 나겠구나. 얘는 뽑아놓으면 큰일 나겠어. 그래서 어떤 질문이냐는 것을 질문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어떤 질문에도 그 마인드대로 나오는 거야, 그냥. 어떤 질문에도 결국은 이리 가. 너 책임의식 있나? 책임 소재의 의식이, 책임 의식이라는 것은 되게 뜨뜻미지근한 얘기입니다. 책임 소재 의식. 아마도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조언. 그래서 왜 그러냐면 CEO 임원 팀장의 관심사가 뭘까? CEO 임원 팀장 물론 뭐 회사 잘 되고 이런 거겠지만 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겁니다. 현상 유지야. 왜 현상 유지? 무슨 야 혁신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현상 유지를 해? 어저께까지 한 혁신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어저께 그저께까지 가서 워크숍 가고 했던 것들, 뭐 간부총, 뭐 전략회의 했던 것들, 아침부터 미팅했던 것들 다 이거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누가 들어와서 깨버리면 어떡할 거야? 들어와서 뭐 그거 뭐 되니 안 되니 뭐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그걸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인재. 어저께까지 만들어놨던 이슈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야. 그리고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입사국에 옆 앞에서 앉아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여러분들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야, 제가 날 면접을 봤어? 아, 막 진짜 뭐 엄청나게 열받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차장급이 난 면접을 뭐 과장이 들어왔었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 하늘에 떨어질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야? 상사는 뭘 바라냐는 말이야,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 면접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사라고 생각해야 돼, 상사. 상사란 뭘 바라느냐? 면접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애들 표정을 짓는 거죠. 상사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뭘 바라느냐? 바로 오늘까지 문제 일으켰던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상사는 보통 항상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이 불만, 뭐의 불만이 뭘까? 도대체 우리 팀은 왜 이 모양이야 항상? 왜 얘는 맨날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게 불운할까? 팀원들이 왜 이렇게 한심할까? 아침에 막 열받았어. 막 미팅하고 열받았고 들어와서 지금 면접 들어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그 사람이 면접을 위해 어느 기업이 면접만 하라고 월급을 주겠어. 안 그래요? 일을 하다 온 거지.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 온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떤 마인드일까? 자기를 괴롭혔던 것들을 보니까 시달리고 있다가 얘를 딱 만나봤는데 애가 들어오면은 야, 그 아이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것들을 아주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것들을 정말 괴롭혀줄 것 같아. 어떤 마인드로? 저런 FM적인 마인드로 말이야. 대부분 이제 자기 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나태하고 창의력 없고 실행 능력 없는 인간으로 볼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상사는 뭘 바랄까 생각해야 돼. 저 양반. 그래서 똑같은 이치입니다. 현재 조직에 상사가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이죠. 현재 조직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탐문해 봐야 되냐면 그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회사 선배님 저기 복지가 좀 좋고 뭐 연봉이 얼마고 회사 복지가 좋네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거 뭐로 물어봐?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형 요즘에 이번 회사 사고 누가 쳤어요? 큰 사고 없나? 뭐 또라이 같은 놈 그럼 분명히 있어 그 기업에 뭐 진짜 큰 진상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내는 것이 더 맞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회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돼.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명확하게. 자, 두 번째 조언. 여러분들의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이제 알고 들어갈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언은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뭐다? 나는 면접 볼 때 얘기해서 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나는 비용이야. 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마인드 자체가. 나는 여기서 뽑히는 순간 난 비용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념이 있는 사람을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사장님이 보거나 팀장님이 보셨을 때 나는 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면접을 보고 앉아있으면요, 그냥 얘 데려가고 싶어. 빨리 데려가고 싶어. 왜? 자기 팀원이나 자기 회사에서는 아무 비용 개념도 없는 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두 번째, 내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쓰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접 때 책임, 소재의식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아까 비용 개념. 두 번째, 책임, 소재의식. 세 번째, 정리하는 나는 분석가다. 여러분, 나는 분석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아니, 그런 말을 쓰셔. 그냥 나는 분석가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디테일하다. 여러분들 디테일하면 뭐까지 간다? 아무리 못 가도 무조건 임원합니다. 요즘에 인사만 잘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분석가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사장들 너무너무 좋아. 분석. 아예 분석가고 지금 처음부터 그냥 받고 들어가. 비용 개념, 책임 소재 개념, 분석가 개념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분들은 있는 놈을 자르고도 뽑아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념이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회사는요, 이제 이런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 개념, 이건 일반적인 전체 툴의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이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글로벌 탤런트, 세 번째 조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트렌드, 이 21세기에 있는 회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로벌 탤런트가 첫 번째예요. 글로벌 탤런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뭡니까? 왜요? 글로벌 탤런트 말 그대로 뭐 국제적 소양이겠죠. 자, 국제적 소양. 국제적 소양. 어렵다. 국제적 소양.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미국 애들하고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이 먹히는 애야. 영어를 하든지 못하든지. 얘 보내면 미국 애들하고 먹혀. 스페인 애들하고 놀아도 하루면 먹혀. 어디든 불안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손질 발제돼도 돼. 가능하다면. 정말 여러분들 영어 잘하면 더 좋고, 영어 잘하면 더 좋고. 글로벌 탤런트는 뭐냐면 얘들하고 나하고 그냥 소위 얘기해서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탤런트. 싸이가 글로벌 탤런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 글로벌 탤런트 그 개념입니다.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도 길게 얘기할 수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컨텐츠. 컨텐츠라는 개념은, 컨텐츠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컨텐츠 있어 없어의 개념은 뭐냐면 조합 능력입니다. 조합 능력. 조합 능력. 한마디보다 있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어떻게 순서를 짜맞출 수 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 트렌드에서 무조건 여러분들 베스트 인재입니다. 베스트 인재. 한마디로 앞에다 놨다가 딜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눈이. 그것을 갖추고 있는 자. 컨텐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컨텐츠 능력이 있는 자. 컨텐츠 능력이 있는 자. 글로벌 탤런트 컨텐츠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세 번째, 이노베이션. 너무 혁신.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주주인데 돈을 여기다 질렀는데 이 회사가 소위 얘기해서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으면 기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엄청 싫지. 돈이 들어갔어. 단 100원이 100만 원이 들어갔어. 예를 들면 호떡집을 파는데 아줌마한테 100만 원 내가 돈 질렀는데 이 아줌마가 와서 빵틀도 안 닦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진짜 그 꿀빵만 만들고 있어. 기분 좋아, 싫어? 싫지. 어제랑 무조건 틀린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뭔가의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트렌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팬이 있느냐? 회사들이 정말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팬.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친구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팬. 여러분들은 거짓말이라 쳐야 됩니다. 정말 저 친구 많거든요. 저 친구가 엄청 많아. 100명 막 학구적으로 볼 필요 하나도 없어. 뭐 옛날 같이 뭐 이렇게 뿔타경 쓰고 뭐 정말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절대 보이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자, 제가 정형화된 질문, 제가 제일 쉬운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딱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제가 아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감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덕적 리스크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술, 뭐 담배, 술 그냥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못 먹는다고 그러세요. 못 먹는다고. 담배도 많이 핀다고 여러분 꼴초들 보면 30분에 한 번씩 내려가. 30분에 한 번씩. 일을 언제 하는지 몰라. 올라갔다 한 20분씩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담배, 뭐 술 이런 거 뭐 차라리 지금 피우고 있으면 그냥 근래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끊었다. 여자친구 잠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단호한 모습.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들어오면 목소리 엄청나게 크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패기 넘친 척하고 막 이러는데 절대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그 딱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얘기 드릴게요. 패기 넘치는 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지금부터 오늘 아침부터 조깅하세요. 조깅. 내일부터 조깅해. 조깅.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패기 넘쳐집니다. 근데 안 하지. 시켜도 안 해. 근데 분명히 제가 제대로 조깅 하십시오. 취직할 때까지만 하시라는 거지. 40대 중반이 넘으면요 사람이 다 보여요. 사람이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요 여러분들 시켜야지 하는 인재, 옛날에 시키면 잘하는 인재를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지금 알아서 잘하는 인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왜? 시킬 줄 모르는 상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일을 잘 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알아서 잘하는 느낌을 줄 때 가는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다 잘하겠습니다. 안 뽑아줘요. 왜? 자기가 뭘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뭘 시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명심하시고. 웃어보세요. 자, 빨리. 자, 왜냐하면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면접장 가보면요. 다 대부분 다 안 웃는 건커녕 되게 심각해. 다들.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특히 글로벌 사회에서 어디 외국계든 뭐든 좀 인상 좋으시네. 이렇게 웃고 다니시라는 거지. 예. 비장하면 반드시 떨어져. 비장하지 마십시오. 면접 보러 온 거지. 상가집 온 게 아니란 말이지. 비장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일을 신입의 요건이 뭐다라고 물어보면 신입의 요건은 뭐다. 참 쉬운 질문 같죠. 어려운 질문이야. 일을 마무리해 주는 사람이다. 신입의 요건 일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일을 벌리면 안 돼요. 일을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해 주는 사람이 신입의 요건입니다. 일을 마무리해 주는, 일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그 목적이 분명하게 먼저 얘기해.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짰습니다라는 얘기를 단 한 건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됐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 저는 소위 얘기해서 그런 자격증을 따는 결과보다 그런 자격증을 따가는 과정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힘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실무 능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능력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공부가 더 도움이 됐다. 지금도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주 명확하다는 얘기죠. 그 자격증의 결과라는 부분은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애들이 들고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 자격증에 대한 목적의식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얘가 뭘 디벨롭 시키겠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은 오히려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회사 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뭐 상무 되겠다, 전무 되겠다, 뭐 사장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스워요. 뭐 초고 승진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우스워. 어떻게 얘기해? 회사 내 롤모델이 돼서 후배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가 되겠다. 이게 딱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답이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롤모델. 회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롤모델. 왜? 없으니까. 참 없습니다. 롤모델.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른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리고 회사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왜? 인간관계가 진짜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다양성을 인정하여서 통합적인 사내 분위기를 어떻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미덕. 맞죠? 한마디로 얘 뽑아놓으면 어떻다? 참 문제 알 일이 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참 무난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 그리고 명확하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모릅니다 하지 마세요. 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는 얘기하는데 그렇게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라 얘기야. 어떻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 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그걸 막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아. 지금 뭐 사람들 많고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모른다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CEO들이 살아가는 인재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 자, 이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CEO들 네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십시오. 오랫동안 꾸준히 준비되어 급조되지 않은 인재. 네 가지 외우란 얘기야. 난 그런 사람이란 얘기지. 여기 계신 분들이. 두 번째,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준 인재. 한마디로 이 사람 혼자 큰 게 아니야. 뭐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킨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세 번째, 이 사람의 인생에 나도 동참해보고 싶은 인재.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냐면 오바마가 한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죠. 맥주 한 잔 먹어보고 싶은 사람 1순위. 누구? 버락 오바마. 이유는 뭐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해 보시라 이거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면접을 잘 보는 기계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예. 훌륭한 인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로 바뀌실 준비를 하시고 그런 전반적인 노력을 지금 할 좋은 시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돈 벌어 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정말 앞으로 6개월, 1년 동안 그걸 자기 몸을 한번 닦아보세요. 한번 닦아보셔서 좀 더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탈바꿈이 되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지금 경력자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취업 반대로 돌아가실 분도 있겠지만 아주 좋은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후 지나가 30대는요 여러분들 그냥 막 가기 때문에 자기 리뉴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딱 정해놓고 가시면 끝입니다. 쫙 별 명심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빛나는 자가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